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정할 때 같은 경우는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확인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게 뭐였었죠? 우리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야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야, 뭔 개소리야. 그 이순영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해 주지 않았냐. 법원이 지금 발부한 영장에 너네 그거 무시하는 거야? 법원이 영장 발부해 줬으니까 수사가 합법이라는 걸 확인해 준 것이지. 이거였죠. 그리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가 불법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내란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경찰밖에 없어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직접 사건을 갖다가 다 뺏어버리고 남아있는 수사기관 유일한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것들이라니까요. 지들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불법이 벌어지니까 윤석을 탄핵시키는데 불법이고 자시고 뭔 상관이야.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지금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국호문란 그 자체인 거예요.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는데 어쨌거나 그러면 검찰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한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건 뭐였어요? 김용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 거기 영장 보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수사할 수 있지. 정리가 되십니까? 공수처가 수사가 불법이라고 했을 때는 서부지법의 이순영이가 발부해 줬으니까 그거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불법이야 라고 했었을 때는 야 중앙지법에서 그때 김용현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거기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김용현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해 준 거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명확하게 불법이다라는 걸 명시를 해줬으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지킨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없은 것 같지만 중앙지법이 그렇게 결정 내렸으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네. 이래야지 맞는데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득달같이 지금 이제 막 검찰로 달려가고 있어 미친 인간들이.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결정을 내렸던 거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검찰 수사 불법이었어. 너네가 뭔데 구속을 갖다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거를 갖다가 너가 검찰이랑 공수처가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구속기간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검찰 수사 불법, 공수수사 불법,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같은 경우는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싹 빼버리고 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검찰만 가가지고 조지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잘못한 거 맞지만 검찰이 사실상 이거를 갖다가 주도했던 게 아니라 공수처가 주도했던 건데 공수처의 공짜도 민주당이 지금 안 꺼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랑 민주당이 이게 잡것들이냐고요. 서부지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지 발에 지 발등을 찍었다.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 헌재와 민주당과 공수처는 한 몸이라고 했을 때 헌재 민주당 공수처가 남아있는 유일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뭔가를 항고를 하는 그 부분인데 항고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헌재가 미리 선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이미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전례를 통해 가지고 헌재가 지켜야 되는 거를 안 지켜왔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3년도에 개정이 됐었나요? 그때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 어떻게 했었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증인이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뭐라 막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때 검찰 조서는 압박을 받아서 회유를 받아서 한 건가 보네. 그럼 이거는 취소. 이렇게 하는 게 23년도에 개정이 됐던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헌재가 이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안 따르기로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안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박 전 대통령 탄핵은 23년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23년도 전에 있던 케이스를 끌고 와가지고 소송법이 바뀐 거를 무시했던 게 헌재입니다. 그것만 봐도 미쳤죠, 그렇죠? 그런 지금 케이스가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헌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획득한 증거와 증언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죄를 한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겁니다.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죄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재심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책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수사,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재준이에 의해 가지고 입증이 된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의해 가지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확정한다, 탄핵을 갖다가 심판한다. 어떤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헌재 입장 같은 경우는 벌써 나왔습니다. 최종 변론까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상태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인용이 되잖아요.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어느 누구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그러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만 불러가지고 조지고 사람만 뭐 회의하고 협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증거하고 증언 얻어가지고 유죄 판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 사법질서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헌재가 지금 그런 입장을 이미 보인 거예요. 미쳤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헌재가 지 발에 지금 도끼를 찍은 것이다. 이거만큼은 진짜 자기들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번에 이제 그 검찰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대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일단 하되 그러면서도 일단 재판을 이제 가져가자. 처음에 같은 경우는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항고를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은 이제 그 구속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고민하고 난 뒤에는 바꿨죠, 그렇죠? 일단 그래 구속 취소 결정이 저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자체를 지금 수사를 했던 기본적인 수사팀 그 수사팀에서 대검의 결정조차도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검이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수사팀이 뭔 소리야 우리는 끝까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지금 내부 분란이 있었는데 참으로 진짜 검찰 조직도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뭔 놈의 조직이만 이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검에서 뭔가를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상식인 것인데 일선 수사팀이 뭐라고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고 자식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끌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검이 애당초 항소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가지고 즉시 항고하는 건 위헌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죠. 이번에 서울중앙지법이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즉시 항고하는 거. 검찰 입장에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갖다가 중지하십시오. 이런 식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바로 즉각적으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만장일치로 그때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 왜 그러면 그게 위헌이냐 이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거 항고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야? 그게 바로 피의자의 자유권은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헌법적인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이번에 중앙지법 같은 경우도 구속을 취소했던 이유가 그것이죠. 구속기간을 일자로 봐야 돼, 시간으로 봐야 돼,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피의자. 피해자 편에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란 피의자 양측 모두 한 명의 개인인 거기 때문에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가지고 구속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항소하게 된다면 또다시 피의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헌법적인
법적인 가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장일치로 즉시 항고하는 거를 갖다가 위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기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헌재가 자기들이 직접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항고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만약에 자기들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으면 이번에 뭐라고 입장을 냈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말아라. 즉시 항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2012년도에 즉시 항고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인데 헌재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했던 겁니다. 검찰은 100%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고민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엉망진창이라는, 아니 위헌이라는데 만장일치로 헌재 지들이 그런 식으로 2012년도에 바로 즉시 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뭘 이걸 고민하고 자시고가 있습니까? 법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헌재가 결정을 내렸던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헌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인데 과연 탄핵 심판은 이런 식으로 불법 수사를 바탕으로 한다?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